슈퍼 태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까지는 긴급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긴급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말 코앞에, 진짜 코앞에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비를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이번 사건이 만약에 진짜 긴급 상황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절대 단순하게 안 끝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 시장은 상승 제한을 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이슈 다 빼고 얘기하면은 상승 제한,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저항폭이 오히려 더 강해졌지 이게 해소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소됐던 부분이 살아났어야 되는데 깨졌잖아요. 깨지고 나서 지금도 어떻게 올려주고는 있는데 다시 1억 초반에 오니까 비트코인이 힘들어 합니다. 왜? 매물 때문에. 그 매물을 이제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부터 주말까지니까 이제 뭐 3일 정도 되겠죠. 월요일 아침까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부터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격 폭이 얼마 없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얇아요. 우리 어제 이제 실방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얇다. 비트코인이 살아는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는 있습니다. 흐름상 보면은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 정상인데 흐름만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비정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요걸 그림으로 따지면은 지금 요렇게 요거 깨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깨지지 않고 위에서 살짝 버텨주고 있어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흐름에서 더 밑에 선으로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는 35만원짜리 조심하자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변동이 됐죠. 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0.06% 거의 보합에서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54만 원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격 폭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만 더 빠지면 20만 원. 지금 55만 원이라고 치고 20만 원이니까 한 34만 원,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1억 40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받는 애들이 있어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없던 타격이 올 거기 때문에 웬만한 코인들, 알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잘 올라갔었던 온톨로지 가스나 아르고 같은 애들도 하락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은 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을 안 하죠. 이렇게 막 빵빵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미 알트코인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게. 되게 웃기죠. 보통 비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알트가 오든지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들 이미 저거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대다수 지금 못 가는 코인들 있죠. 망가진 코인들에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비트가 이 라인 때에 내가 알트를 샀다고 한다면 반드시 추가 매수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중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분봉상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60만 원 자리니까 정확하게 이제 오늘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한 한 42만 원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크진 않은데 오늘 아마 어제 저가 자리 정도 있죠. 어제 저가가 3만 원이야, 3만 원. 근데 어제 저가 정도도 안 됩니다. 어제 저가는 3만 원이니까 40만 원 잡았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되고 있냐면, 이번 주까지 긴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났어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십자 돈지 캔들로 끝났어요. 그럼 결국에 뭐가 나온 거예요? 횡보로 끝난 거거든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게 횡보 나와도 위험하다. 하락 나오면 뭐 이거 당연히 위험한 거고. 그죠? 무조건 상승 나와야 그랬는데, 오늘이 턱걸이 마지막 자리예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해주면서
자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고 있잖아요, 옆으로. 그죠? 이게 어떻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 내일 되면 시장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만약에 어제처럼 오늘 아침 종가처럼 십자 도치 캔들로 끝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한 0.3%만 비트가 밀려서 끝나면 정말 위험한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자꾸 가까워지고 있죠. 뭔진 모르겠어. 얘기하는 게 뭔진 모르겠는데 부서질 게 가까워지고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짜 심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횡보가 나오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최소한의 반등을 주면서 거리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만 오면 깨지기 때문에 분봉상 봤을 때 이게 40만 원 자리가 이게 갭이 크지가 않거든요. 여기니까 이게 40만 원 자리예요. 1억 4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요거 빠진 만큼은 어떻게? 빠지면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서 마이너스 0.3이면은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종가로 확실히 깰 거냐? 그럼 앞전에 보면은 어제도 부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는 공간이 있었어요. 하루 정도 딜레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은 딜레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들어서 올려줘야지만이 이 값을 또 연장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갔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시장이 한번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찬스가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리고 오늘 봤을 때 1억 40만 원이었지만 내일은 분명히 1억 55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캔들 자체가 양봉으로 끝나든 음봉으로 끝나든 이거에 대한 값은 계속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 얘 어떻게? 얘가 저항을 받아서 또 힘들어하게 돼 있거든요. 1억짜리도 제대로 못 뚫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거의 달라붙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 붙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깨지면 어떻게? 예, 그거에 대한 최근에 5주 동안 조정받았던 매물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중간에 이제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어제 종가로 따지면은 5번이었는데 과연 6번째를 또 만들어 줄 거냐? 요렇게 양봉 주면서 또 올려 줄 거냐? 버티기를 해줄 거냐 그러면은 6번째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24년도에 비트코인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모든 코인을 대변해서 제일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 아침 종가가 제일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해줬을 때 알트코인들을 좀 방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상승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어떻죠? 깨져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흐름상.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동일하게 이날 그냥 뚫고 살아나줬어야 돼. 기회가 딱 한 번 왔었단 말이에요. 저 기회가. 굉장히 큰 기회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날아가 버렸다. 자, 오늘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여기 비트 있으면 여기 바로 이더 있습니다. 위치가 똑같아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라도 좀 무너지기 멀리 있으니까 좀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가 이탈되던가 이더가 이탈되더라도 동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타격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타격이 올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도 궁금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빠지면 얼마나 빠질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21년도 정도의 하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무조건 이 정도. 그럼 8천 갔을 때 반토막이 난다. 그게 50%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 정도의 강세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최소한 뭐는 나올 수 있다? 비트가 여기 출렁거렸었던 이 구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깨지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깨졌을 때입니다. 무조건 이번 주말에 깨져요가 아니고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종가를 보고 종가 반대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하루 딜레이하고 또 하루 딜레이해서 월요일 아침까지를 보셔야 돼요. 그 안에는 제가 본 걸로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좀 비트가 버티기는 해줬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과연 멀어져서 좀 띄워줄 거냐? 네. 지금 숙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비트는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줘야 돼. 일단 멀리 가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다른 포커스로 맞춰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팩트는 뭐다? 내일 아침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합에서 끝난다든지 비트가 밀려서 끝난다든지 음봉으로 조금만 바뀌어서 끝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시장이다라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